안녕하세요 여러분, 강기주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인 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로 인사를 드리면 좋았을 법 했으나, 사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열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개인적인 일들도 좀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그 주변을 이렇게 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지인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그 연락을 해오고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게 참 이상해요. 부산의 락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라는 곳에서 공연 중에 그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굉장한 기시감과 그리고 분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꾹꾹 눌러두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분출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1992년도에 홍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락 라이브 전문 클럽 락월드를 오픈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락 라이브 클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포구청에 신고를 하러 갑니다. 신고를 하러 가요. 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락카페라는 곳이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간판을 이제 락 월드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락이 퇴폐를 상징하는 퇴폐 원상이기 때문에 신고도 락 월드로 할 수 없고 간판도 락 월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1992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일인가 하는 문제로 굉장히 좀 분노하고 그랬으나, 저는 일단 락월드를 오픈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R.월드로 하고 알파벳 R에다가 점 해가고 R.월드로 신고를 했어요. R.월드로 신고를 하고 간판도 그렇게 달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번에 공연을 하는데 융업 등록을 해야 공연이 가능하다는 거. 음주, 가무, 공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융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융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주한 지역이 있어요. 이태원이라든가 무교동이라든가 영등포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오픈을 했었던 와우산로 1번지 길은
그런 유흥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좌안이었던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했죠. 막막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무슨 큰 살인, 강도, 강간,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했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범법을 저지른 거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룰과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쟤는 강기주라는 애는 사람은 왜 지키지 않을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놓고 공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1994년 정말 덥고 힘든 여름이었는데 마포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클럽 합법화를 해달라고. 저는 정부도 이해를 합니다. 정부도 이해를 해요. 그때 당시에 유흥업, 그러니까 음주감을 하고 라이브를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놨죠. 그 규칙이 유흥업이에요. 그렇지만 나이트클럽과 그런 밤무대하고 락 라이브 클럽은 좀 다른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없던 그런 업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뭐 그랬던 것에 대해 다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건 9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92년은 그냥 다 날려먹었어요.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속이 너무너무 나오고 백방으로 이것을 수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1993년, 94년, 95년 그렇게 계속 했죠. 예, 인정을 합니다. 일반 음식점 등록을 해놓고 락월드를 운영을 했어요. 예, 그것은 불법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룰과 규칙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범죄니까. 그런데 이제 IMF가 왔고, 대우라는 대기업도 픽픽 쓰러지는 판국에 홍대 앞에서 오늘 밤 블랙신드롬 공연해요. 공연 보러 오세요. 오늘 밤 사하라 공연해요. 오늘 뭐 스컨드를 공연해요. 뭐 공연 보러 오세요. 우리가 지라시라고 그러죠. 전단지를 제가 홍대 앞에서 나눠주고 뭐 그랬는데 일단 그 IMF 시기에는 거리에 사람 자체가 없던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뉴욕으로 도미를 한 거죠.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새로운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들려와요. 한국의 홍대가 대한민국 락의 메카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정부에서도 락 라이브 클럽을 합법화해 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기뻤죠. 멀리 뉴욕에서 그래도 내가 쏘아 올렸던 공이 헛되게 이카루스처럼 헛되게 녹아내려서 사라진 것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이제 락월드에서 함께 했었던 많은 밴드들이 굉장히 성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21년도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홍대를 나가봤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그때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과 그 서러움과 그 고통이 이렇게 홍대 락 어떤 메카라는 곳으로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또 이제 전국에 굉장히 많은 락 라이브 클럽이 생겨서 제가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부산에 뭐 바이너 언더그라운드라든가 오방가르드라든가 그런 곳을 공연을 하러 이제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방가르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오방가르드에서 공연 중에 관객이 춤을 춰가지고 영업정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지금이 제가 처음 그 락 라이브 클럽을 시도했었던 1992년도의 그 분노감과 허탈감과 그 자괴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는 제가 이제 24살, 25살, 굉장히 젊었잖아요. 지금 이제 제 나이가 60이 됐고, 이제 내년이면 60이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산 락
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문화도시 부산이다라는 어떤 그런 모토를 그 바탕으로 해서 부산 락 페스티벌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부산에서 부산 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 부산을 문화도시 부산이다라는 그런 슬로건과 모토를 가지고 부산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이게 열린 음악회가 아닌 이상 딱 앉아가 어머나 쟤 공연 잘하네, 기타 잘 치네, 노래 잘하네, 박수 쫙저리 쫙쫙쫙쫙 이런 느낌이 아니고, 클럽 같은 경우는 바로 코 앞에서 아티스트와 관객이 만나서 즐겁게, 음악이 좋으면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도 있고, 그분이 어떻게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뭐 댄싱 킹이라든가 댄싱 퀸이 온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막 왼손 올려 오른손 올려 막 쌩 난리를 죽이는 춤을 춘 건 아닐 거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굉장히 다양한 공연을 기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연 중에 올라오는 그 애드레날린과 그런 그 즐거움에 취해서 이렇게 흔들 뭐 이런 것들을 춤이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뭐 춤이겠죠. 일반 음식점을 에서 춤을 추지 않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법이니까. 우리가 문명인으로서, 문명사회 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영업 정지다라는 법적인 제재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부산시 관계자라든가 그런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제재를 주기보다는 시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여러 대화를 들어보면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연 중에 어느 선까지는 되고 어느 선 이상이 넘어서고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위반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락 라이브 클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팝의 왕자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5살 때부터 미시간에 있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죠. 미시간에 있는 클럽에서 공연을 하면서 뉴욕에 있는 어팔로 시어터에서 탤런트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그때가 이미 8살 때였어요. 클럽의 존재는 뭐냐면요, 우리가 위대하고 훌륭한 학자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스승과 좋은 학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좋은 아티스트, 좋은 밴드는, 우리가 비틀즈라든가 롤링스톤즈라든가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 나라는 선진국이니까는 가수도 틀리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아주 그러니까 이름을 얻지 못한 무명 시절 때부터 클럽에서부터 찬찬히 공연을 해오면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클럽을 바라보는 정책 위반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락 라이브 클럽은 술 파는 곳이고 뭐 그런 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락 라이브 클럽을 해서 돈 벌지 못합니다. 돈 벌지 못해요.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잘 되는 걸 하죠. 숯불갈비집이라든가 뭐를 하겠죠. 하지만 락 라이브 클럽은요, 딱 금요일, 토요일, 잘하면 일요일, 딱 요 3일이에요. 월세 내기도 굉장히 힘들고 빠듯한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락 라이브 클럽을 하느냐? 신념이죠.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락 라이브 클럽 사장님들의 속까지 들어갔다 나와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으나, 제 입장,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락이 제 인생의 전부여서 락 for life라는 말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 굉장히 방황하고 사춘기 때 방황할 때도 락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자신을 다잡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락 라이브 클럽을 굉장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락 라이브 클럽 락월드를 했고, 락월드가 10년간 뿌린 씨앗이 빛을 발해서 지금 뭐 홍대 그렇게 잘 되고 있고, 전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라이브 클럽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학자를 보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가 있어야 하고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락 라이브 클럽은 좋은 밴드, 좋은 가수, 좋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일종의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대중적인 지명도를 얻기 전에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라이브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을 입안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파워맨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비나이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제발 좀 아주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락 라이브 클럽을 바라보는, 접근하는 시각을 좀 다르게 봐주십사 하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락 라이브 클럽은 이름을 얻지 못한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드러내면서 저 멀리 보다 많은 대중들의 품에 날아가기 전에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드러내고 뽐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종의 학교와 같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들이 다시 또 자신들의 이름을 얻고 나서 클럽을 외면하지 않고 클럽에 와서 공연을 하면서 이름을 얻지 못한 무명의 아티스트들과 이름을 얻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들이 함께 어울려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얻은 이미 스타덤에 올라선 밴드들은 이름을 얻지 못한 후배 밴드들을 이끌어 올려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좋은 밴드가 있습니다. 아직 이름을 얻지 못했지만 굉장한 실력도 엄청나고 좋은 밴드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중들이 그들에게 주어준 스타 파워를 후배 밴드를 이끄는 데 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클럽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방가르드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슬프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저는 1992년도에 1년을 그냥 다 날렸어요. 영업정지 그걸로. 1993년도에는 막 티켓 불법 영업정지 뿐만 아니라 벌금 때문에 또 굉장히, 지금 아마 오방가르드 관계자라든가 그 스태프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산시 관계자분들께 오방가르드가 그렇게 관객들이 춤을 추고 그렇게 한 것을 제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산시 입장에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룰이고 법인데 너희들이 법을 어겼으니까 이것은 네가 영업 정지다라는 이런 철퇴를 너는 받아들여야 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전에 락 라이브 클럽에 대한 접근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락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지금 그렇게 공연 중에 춤을 췄다 그래서 영업 정지를 할 정도라 그러면은 헤드뱅도 못하는 거예요. 헤드뱅도 못하고 헤드뱅뱅뱅 바디뱅뱅뱅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락 라이브 클럽에서는 이제 대가리도 흔들지 말고 몸도 흔들지 말고 박수도 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멍 때리면서 공연을 보고 즐기라는 건지.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공연장에서 음악은 사람의 마음, 심장을 건드리는 음악이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굉장히 많은 예술 분야들이 있지만 음악이야말로 우리 대중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그런 예술의 행태인데 공연장에서 저분들이 하는 음악이 너무 내 마음을 건드려. 나 미치겠어. 나 너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하루의 비듬들을 거기서 헤드뱅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좀 털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일 하루를 또 힘차게 또 시작하고 이게 서민의 삶인데 이것을 그런 법정의 제재로 너 춤췄으니까 너는 저 춤춘 사람 제재하지 않았으니까 넌 여기 영업정지 못하고 뭐 무슨 얼마간의 영업정지를 받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부산 락 페스티벌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무슨 불꽃쇼 그것도 일종의 예술적인 행태다라고 바라본다면 부산이 이렇게 락 라이브 클럽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다가가 보면서 문화도시 부산이다라는 그 모토와 슬로건에 맞는 그런 아량이 넓고 그리고 이해심이 넓은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로 오방가르드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오방가르드 관객이 춤을 췄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산시 관계자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번에는 태평양을 찜쪄먹고 또 남을 배려심과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을 저질렀는데 모른 척할 수 없겠죠. 모른 척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방가르드에게 배려와 넓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제가 법을 저질렀는데 모른 척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의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락 라이브 클럽의 어느 선까지는 이게 가능하고 어느 선 이상을 넘으면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하겠어라는 그런 정책들을 입안을 해야지 요번에 이제 요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적당히 머무르고 적당히 그냥 땜빵식으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번 오방가르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방가르드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오방가르드 사태를 기회로 우리가 락 라이브 클럽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입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고 무거우실 우리 오방가르드 사장님과 스태프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이렇게 보이죠? 이쪽으로 가셔서 청원에 또 여러분들의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무겁고 유쾌하지 않은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부산시 관계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을 베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